안녕하십니까? 很荣幸啊，代表中国 중국을 대표해 중국의 스마트 농업에 대해 설명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중국 농업대학교 경제관리대학에서 왔습니다. 중국의 스마트 농업은 일반적으로 정보 관련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의 중국 농업대학에서는 경제 그리고 IT 부서에서 관련된 농업 관련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에는 리다량 교수라든가 리밍 교수라든가 여러분의 교수님들이 계시는데요. 중국의 스마트 농업의 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 중국 농업대는 많은 스마트 농업에 관련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중에서 경제관리대학에 속해 있습니다. 저희는 지혜농업, 즉 스마트 농업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중국의 스마트 농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국에서의 비교적 거시적인 관점에서 중국의 스마트 농업의 체계라든가 구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首先是我构建了一个智慧农业的一个框架模型。在这个框架模型的指导下面，我简单讲我们政府特别是中央政府关于智慧农业的政策方面的一些举措。第三部分是我们一些企业关于智慧农业的实践，举了一个经典的传统的农业企业，它是怎么做智慧农业的，以及我们互联网企业，我们中国的互联网企业几大巨头，他们都纷纷布局智慧农业。最后就是对我们中国的未来关于智慧农业的一些我们需要努力的方向。大家看这样一个图，我是对用太极图对智慧农业的概念进行一定的解读。这个智慧农业它是从ICT 科技，这是一个方面，另一个方面就是农业农村的现代化，这两方面它的深度的集成所以智慧农业是这两方面的一个集成体系一个是阴，一个是阳它们的融合。那么这个体系它们的一些影响的一些要素包括科学、技术社会经济管理等等有那么多要素，特别是在科技方面，有一些大数据云计算传感器、区块链物联网、人工智能等等。这是我对智慧农业这个概念的这一个解读。下面是一个그런 스마트 농업에 대한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저희는 코누코피아형 모델이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코누코피아형 모델이 중국에서는 스마트 농업의 체계에 대해서 설명할 때 많이 사용되는데요. 한국에서도 이 코누코피아형 모델이 자주 사용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마치 혁신 사슬처럼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스마일 곡선의 그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음과 양의 그런 결합, 그리고 과학기술과 농업 농촌의 현대화의 결합이 시간의 추이를 따라서 즉 이노베이션 체인, 혁신 체인 사슬을 통해 점차 발전하고 있고 점차 그 범위가 넓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에는 농업산업이라던가 농업주도의 기업 체인, 그리고 정부주도의 여진 폴리시 체인, 정책 체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점차 그 태극권과 같은 그리고 범위가 점차 넓어지는 산업 체인이 형성된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3D 형태의 코누코피아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 정책, 그리고 동태적인 변화의 그런 각도에서 살펴보자면
역사를 통해서 시간의 추이를 통해서 점차 아주 입체적으로 우주의 발전을 이루듯이 농업의 그 단계도 점차 발전하고 그 시간적인 추이를 따라서 그 범위가 점차 넓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미드스트림을 중심으로 업스트림, 다운스트림 그리고 대폭발적인 그런 데이터의 폭발이 일어난 것입니다. 네, 이거 코노코피아형 모델을 보면은 마치 우주 대폭발과 같은 그런 모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3D 형태로 가로 형태, 세로 형태, 그리고 위도나 경도 모든 면에서 1세대, 2세대, 3세대의 그런 세대를 거듭해 나가면서 동태적인 변화를 이루고 스마트 농업이 정책적으로, 산업적으로 그리고 혁신적으로 진화하면서 발전했다는 점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위도를 통해서 진화하는 그런 체인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통적인 농업에서 벗어나서 스마트 농업이 이루어졌고 1세대 농업, 2세대 농업, 3세대 농업을 거듭하면서 농업의 기계화, 산업화, 지능화, IT화가 이뤄진 것입니다. 이렇게 점차 업그레이드되는 과정 속에서 농업 자체의 현대화도 있었지만 동시에 같이 있었던 것은 바로 과학기술의 이노베이션 체인이 이 중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코노코피아형 모델은요, 마치 이렇게 큰 대접같이 보이기도 하죠. 대접처럼 밑에는 작고 점차 넓어지는 대접처럼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매우 좁은 범위에서 큰 범위로서의 확장을 이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이런 곡선을 스마일 곡선이라고도 하는데요. 1세대에서 2세대 그리고 3세대의 이런 발전을 거듭하면서 업스트림, 미드스트림, 다운스트림의 범위가 매우 넓어지고 가치가 부가가치도 같이 많이 생성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운스트림을 보면은 가치 밸류 체인에 있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미드스트림은요, 이를 연결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을 연결하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미드스트림입니다. 업스트림의 각도에서 본다면요. 업스트림은 바로 농가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농가가 할 수 있는 역할도 늘어났고 미드스트림에서 그런 일반 가정과 농가를 연결할 수 있는 역할도 늘어났으며 다운스트림에서 본다면 고객에게 창출할 수 있는 가치의 범위도 넓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산업이 1세대, 2세대, 3세대로 점차 발전을 하면서 가치도 매우 넓어지고 확대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치가 높아진 것이죠. 가치뿐만 아니라 종사할 수 있는 농업의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코누코피아형 모델인데요. 이렇게 진화 콤비네이션 사슬을 통해서 스마일 곡선의 형태를 통해 세대를 거듭할수록 발전하는 것이 바로 코누코피아형 모델이며 그것이 창출해내는 가치도 그리고 점차 커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매우 비약적으로 커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마일 곡선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스마일 곡선을 통해서 두 가지 방향, 3D 그리고 2D 방향 외에 여러 가지 분야에서의 종합적인 발전이 이루어졌음이 있습니다. 밸류 체인이라던가 가치의 공간 또한 매우 비약적으로 확장되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3세대의 농업을 보면요. 기존의 1세대나 2세대 농업보다 매우 비약적으로 발전한 점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3세대 농업은 단순히 농업의 현대뿐만 아니라 이 중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바로 과학기술이라는 것이죠.
전체적인 그런 자동화가 이루어지는 이런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거의 이것을 바로 스마트 농업의 체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는 안전한 무인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뭐 농업 5세대도 나올 수 있겠죠. 그렇게 1세대가 전통적인 노동 지박적 산업이었다면 4세대는 완전한 무인 지능형 생산이 가능하고 5세대가 이루면 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네, 지금 또 화면이 안 보이고 있는데요. 네. 중간에 화면은 지금 정전이 된 것 같고요. 양 옆에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중국 정부는 스마트 농업 정책을 위해 많은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지난 5년 동안 중국 중앙정부가 스마트 농업의 발전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왔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는 농업농촌부, 국무원 등의 기구들이 있는데요. 스마트 농업 정책, 어떤 정책을 내놓았는지 제가 간단히 PPT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난 5년간 가장 대두된 개념은요, 인터넷 플러스라는 개념입니다. 중국의 국가 전략으로서 스마트 농업을 발전시키겠다는 일련의 정책을 내놓았는데요. 이를 통해서 스마트 농업의 발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농촌 진역의 농촌 지능 전략이라고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 문화, 투자, 인재 중심으로 해서 중국 중앙정부가 계속해서 관련된 발전, 지능을 이루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기초 설비, 인프라 시설, 그리고 전자상거래라던가 농민에 대한 정보화 능력의 양성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인터넷 플러스라던가 그리고 농업 계획이라던가 그리고 IoT의 구축, 빅데이터 그리고 새로운 농민의 정보화 능력 건설, 배양 그리고 농민에 대한 모바일 스마트화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산업 분야에서의 가장 중요한 정책은 사실 인재에 관한 정책입니다. 농업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인재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기술이 성숙하고 관련된 인재가 배양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중국 정부는 인재 양성에 있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마트 농업에 관한 인재가 어떤 목표치를 달성시킬 수 있는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는 인재를 양성시키려면 관련된 조직, 단위가 있어서 그들의 교육을 시킬 수 있어야 하겠죠. 그리고 그들의 지혜를 모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는 인재 양성에 대한 정책에도 매우 힘을 기울이고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 같은 경우는요. 스마트 농업과 관련해서 농기구의 지능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농업용 IoT 사물 인터넷 지역별 시범 프로젝트, 세 번째는 농산물의 전자상거래 시범 프로젝트, 네 번째는 글로벌 농업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정부의 농업정보 강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과 농가의 정보 접근성을 확대하고 농촌의 정보기술 혁신 역량을 향상시키며 농촌의 정보경제 시범지역 구축 프로젝트 등 여러 가지 주요 프로젝트를 가지고 빅데이터, 전자상거래, IoT 이런 여러 가지 첨단 기술이 복합된 스마트 농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앙 정부가 스마트 농업에 대해서 매우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도 중앙 정부의 그런 요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중국 강서성의 스마트 농업 관련 제도적 장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부가 스마트 농업 정책을 내놓았기 때문에 이런 정책의 기조 하에서 중국 지역 정부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중에서 중국 강서성은 스마트 농업 구축 목표를 내놓았습니다. 중국 강서성은 스마트 농업 구축 목표로 1, 2, 3 플러스 N을 내놓았는데요. 여기서 1은 바로 하나의 농업용 클라우드, 농업용 데이터 클라우드를 말합니다. 2는 2개의 센터, 즉 농업주의 파견센터 및 12316 정보서비스센터를 말합니다. 그리고 3개라는 것은 3개의 플랫폼을 말합니다. 네, 3개의 플랫폼은 내용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농업용 IoT 플랫폼, 농산물의 이력 추적 관리 플랫폼, 그리고 3번째는 바로 농산물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입니다. 이렇게 1, 2, 3 플러스 N인데요. N개의 시스템에는 구체적인 농산물의 시스템을 말하는데요. 농산물 생산 시스템이라던가 농업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 통합법 집행 시스템, 예를 들어서 시장 정보 시스템, 정부 부처 시스템 및 그 외 하위 시스템 등 여러 가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치 임무와 같이 농업의 여러 가지 발전을 위해서 농업에서 실증적인 자료를 얻고 컨트롤을 하고 실증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서성 12316 정보서비스센터 같은 경우에도 매우 대표적인 프로젝트 중 하나인데요. 농업용 사물 인터넷을 구축하고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등 중국 정부 및 지역에서는 스마트 농업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서성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품질 및 안전관리를 위한 농산물 이력 추적 관리 플랫폼을 구축하고 확대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업에 대해서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중국의 스마트 농업 기업에서 다베이농이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1993년 설립된 기업으로서 사료 생산업체로 시작했습니다. 사료 생산업체로 시작한 이 작은 기업이 어떻게 발전했을까요? 이후 사료 생산업체로 시작한 따베이농 그룹은 종자 R&D 및 생산에 주력을 하게 되었고 이후에는 농가를 대상으로 한 시스템 솔루션 등 농업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최근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변신을 하게 된 것인데요. 이렇게 스마트 따베이농 달성을 위해 농업 영역에서 인터넷 플러스 구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즉 스마트 따베이농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내놓은 것인데요. 네, 지금 앞에 화면이 꺼졌기 때문에 양옆에 화면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전통적인 농업 생산업체, 사료 생산업체, 농업 기업도 현재는 스마트 농업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거대 인터넷 기업들도 스마트 농업에 대한 계획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스마트 농업에 더욱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알리바바라던가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요. 알리바바 같은 기업은 작년 2018년부터 양돈 농가와 그리고 사과 과수원에 인공지능 AI 기술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스마트 농업이라는 그런 개념을 내놓으면서 AI 기술을 접목시킨 것이죠. 중국 거대 인터넷 기업이 상당히 많은데요. 한국에도 이런 기업들이 매우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국의 메이투안이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이 메이투안이라는 그룹은 미래 식량 농장 (Future Food Farm이라는 개념을 내놓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스마트 농업에 발을 들이고 있고요. 그리고 텅신, 즉 텐센트라는 그룹은 스마트 농업에 관한 플랫폼을 구축하였습니다. 찡동, JD.com 같은 경우에도 개방형, 윈윈의 상생의 농업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바이두 여러분 많이 아시죠? 바이두 같은 경우에도 농업 기업의 보유 기술 역량을 활용해서 협력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인터넷 기업이라던가 전통적인 농업 기업도 현재 인터넷 플러스를 실현하고 스마트 농업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인터넷 플러스라는 이런 개념이 바로 전통적인 농업 기업들 그리고 일반적인 인터넷 기업의 협력을 이끌고 그리고 더욱더 큰 스마트 농업 분야의 발전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에는 QQ라던가 여러 가지 그런 기술을 가진 인터넷 기업들이 있는데요. 그들의 기술적인 우세 그리고 전통적인 농업의 장점을 함께 잘 결합해서 인터넷 플러스라는 개념이 더욱더 잘 발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중국의 스마트 농업의 전망,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ICT 기술이 매우 크게 발전을 했는데요. 저는 중국의 스마트 농업을 기술의 발전의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는 센서 그리고 사물 인터넷을 기반으로 이것을 핵심 기술로 해서 ICT 발전을 이루고 있는데요. 빅데이터라던가 클라우드 컴퓨팅도 이런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인공지능 AI 기능 또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고요. 네, 앞서서 농업 1.0세대, 2.0세대, 3.0세대 코노코피아형 모델을 통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죠. 현재 4세대, 3세대, 4세대에 이르면서 그리고 앞으로 5세대에 이를 때 이런 ICT 기술이 농업에 융합되면서 매우 큰 비약적인 발전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국의 한 교수님, 판지아우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그 교수님 역시 현재 ICT 정보 기술과 농업이 서로 결합되면서 어떤 그 발전을 이룰 것인가 매우 많이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분은 주로 양자 컴퓨팅이라던가 두뇌형 컴퓨팅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십니다. 제가 아시는 한 교수분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중국에는 다양한 정보통신 기술, ICT 기술과 농업의 결합을 위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를 통해서 앞으로 중국의 스마트 농업의 분야의 발전을 더욱더 가속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기술의 본질이라는 책을 쓴 한 사람이 있는데요. 기술은 자체적으로 생성되는 것이다. 셀프 크리에이트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기술은 살아있고 자체 생성되며 그리고 결합적인 진화를 가능하게 된다. 브라이언 라서의 기술의 본질에서 나온 말입니다. 기술이 단순히 발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들이 여러 가지 중요한 기술들이 서로 결합되면서 진화가 된다는 것이죠. 통합적이고 융합적인 발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많이 스마트 농업에 관련된 연구를 하시는 분야의 그 인재들이 많으신데요. 이런 인재분들이 한 명 한 명씩 역할을 한다면 그들이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 이 분들이 사이버 공간에서만 함께 모여서 앞으로의 더 큰 발전에 도움할 수 있다면 매우 폭발적이고 비약적인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술을 농업의 발전에 활용한다면 매우 큰 길을 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하나의 기술, 한 명 한 명의 개별적인 인재가 아닌 여러 기술들의 결합, 그리고 한 명 한 명의 인재의 결합을 통해서 거시적인 발전을 이루는 것이죠. 이런 발전의 로직에 따른다면 어느 정도 그 로직의 규율에 따라서 폭발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이렇게 스마트 농업의 과학 기술과 중국의 현재 농촌의 현대화라던가 농촌의 지혜를 함께 모아서 우리는 더욱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정보화, 디지털화, 네트워킹화, 스마트화, 지능화에 이르기까지 스마트 농업에 있어서 많은 전문가들이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재 3.0세대, 농업 3세대에서는 스마트 농업이라는 개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앞으로는 이제 4세대에 이르면 완전한 무인 자동화가 이루어질 것이고 또 5세대가 이루어진다면 또 어떤 발전이 이루어질지 현재 예측하기는 매우 힘들지만 전통적인 농업의 그런 형태에서 벗어나서 기계화, 산업화, 지능화, IT화 여러 가지의 발전 단계를 이루면서 매우 비약적이고 폭발적인 스마트 농업의 발전이 이룰 것이라는 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는 지금은 5G 기술이라고 하지만 앞으로는 6G 기술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앞으로 예상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발전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발전에 따라서 농업도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제가 이 PPT를 수정해서 드렸는데 이게 좀 섞인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서 보여드리는 그림은 삼중 나선형 스마트 농업의 발전입니다. 삼중 나선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동태적인 발전의 그런 각도에서 본다면 세 가지 각도에서 삼중 나선형 스마트 농업의 발전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농업, 정부, ICT가 같이 협력을 하면서 삼중나선형의 협력의 모델을 형성하는 것이죠. 관련돼서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적인 환경, 폴리시 체인, 정책 체인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농업, 기업이 주도하는 산업 체인 또 매우 중요합니다. 네,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발전하는 추세를 보이겠죠. 네, 3D의 그런 형태를 보일 수 있을 것이고요. 삼중 나선형의 스마트 농업 발전자가 할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ICT가 주도하는 과학기술에 통한 혁신 체인, 이렇게 농업, ICT, 정부의 삼중 나선형 스마트 농업 발전을 통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직 돌파구를 필요로 하는 아주 취약한 분야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그런 과학적인 과제가 매우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수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화학 농약이라던가 화학 비료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발전이 필요합니다. 많은 돌파구를 필요로 하는 그런 기술들이 많은데요. 이런 분야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양식이라던가 종자 파종이라던가 이런 분야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지 최적화된 생산의 그런 형태를 갖출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해서 식물 재배에 있어서 그리고 양식 재배에 있어서 더욱더 크게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동식물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생장과 발육을 위해서 어떤 환경을 제공해야 할 것인가,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ICT 혁신 기술이 매우 중요하겠죠. ICT 혁신 기술을 통해서 최적화된 모델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렇게 농업의 그런 현실적인 약점이나 취약점 그리고 ICT 기술을 같이 결합을 해서 단점을 해결하고 장점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국의 향후 과제입니다. 예를 들어 센서 기술이라던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는 칩 기술이 약간 낙후되어 있습니다. 칩 그런 기술도 좀 더 발전이 필요로 하겠고요. 사실 뭐 이런 뭐 칩 기술에 있어서 우리는 미국에 좀 견제를 받고 있는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병목 기술이다, 발전에 정체되고 있는 그런 기술이다라는 말도 하는데요. 국제적인 제약이라던가 이런 요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빅데이터라던가 뭐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던가 이런 기술의 돌파구를 마련할 것인가, 그리고 IT와 ICT 그리고 장비, 농업 장비 등의 발전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이것이 중국이 현재 많이 고려하고 있고 앞으로 연구를 필요로 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사실 중국의 그 스마트 농업은 선진적인 국가와 비교한다면 4, 5년에서 크게는 20년에 이르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중국은 동부와 서부의 그런 발전의 지역의 차이가 매우 큰데요. 동부 지역은 많이 발전했지만 서부 지역은 낙후됐다던가 이렇게 지역별 발전 차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어떤 이렇게 지역별 편차를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인가, 이런 점도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적으로 좀 발전된 지역은 상대적으로 선진국에 비해서 4, 5년 낙후됐다라고 한다면, 아주 중국 지역에서도 낙후된 지역은 선진국에 비해서는 한 20년 정도 낙후됐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 국가적인 그런 병목 기술, 약점 기술들을 잘 극복을 하고 전체적인 평준화를 이루고 평균적으로 전면적으로 ICT와 농업 기술의 발전, 결합을 이루는 것이 중국 정부의 정책적 과제입니다. 어떻게 기계가 사람을 대신할 수 있을까? 컴퓨터가 인간 두뇌를 대체할 수 있을까? 그리고 중국의 독자 기술이 외산 기술들을 대체할 수 있을까? 이런 점에 중점을 두고 세 가지의 주요한 변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리고 지능형 농업 생산과 네트워크 관리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게 바로 중국 정부가 현재 연구하고 있는 목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센서라던가 뭐 빅데이터라던가 여러 가지 뭐 로봇이라던가 그리고 칩 기술이라던가 이런 분야에 있어서 돌파구를 이룰 수 있다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중국은 농업용 로봇 연구 개발에 힘을 쓰고 있고요. 또 독자 IPR에 기반한 농업용 센서를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론을 활용한 농작물 보호 체계도 구축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능형 트랙터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농업용 인공지능 AI도 개발하고 있고요. 또한 빅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농업용 원천 데이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중국 정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스마트 농업의 정책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응용의 범위를 넓히고 그리고 심도를 더욱더 확대하고 강화하는 것이 중국 정부의 정책적인 과제이고, 이런 발전을 통해서 중국의 스마트 농업이 더욱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에 기반한 농기구 생산 라인이라던가 농업 BI, 농업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라던가 농업과 관련된 데이터 정보 제공 통합 서비스라던가 이런 분야의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것이 향후 중국의 스마트 농업의 미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책과 혁신 사례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신 천리민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